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듣고 계신, 팟빵을 통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8일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악! 우와, 이게 웬열? 딱 보는 순간 뭔가 있다라는 생각 들죠. 네, 뭔가 있었어요. 뭔가 되게 편안했구나. 애들이 뭔가 불끈불끈했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끈불끈해? 흑삼전탕 때문에 불끈불끈한 게 아니고 뭔가 불끈불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저하고 오랫동안 하시니까 딱 판세 보면 뭐가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죠. 오늘 판때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의 판때기 한번 펼쳐서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게 말이 됩니까? 온통 푸른색이야. 온통 푸른색이 얘네들은 우리의 파란색과 다르게 얘네의 푸른색은 좋은 거지. 자연 친화적이에요. 녹색의 향연이야. 그린 스탁이지. 그린 주식시장 증시 완전히. 근데 어디만 떨어졌어요? 어디만 떨어졌어? 슬쩍슬쩍 가운데. 네, 헬스케어 쪽이죠. 헬스케어 쪽이고 그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만 슬쩍 좀 빠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하고. 자, 원격으로 하는데 빠지고 나머지 올랐는데, 근데 사실은 소비재도 좀 빠지고 그랬어요. 어제 많이 올랐던 뭐 월마트나 P&G나 뭐 이런 거 올랐는데, 근데 압도적으로 큰 놈이 많이 올랐죠. 미국에서 큰 놈들은 누구예요? 기술주죠. 그리고 뭐 이제 그 파이낸셜 쪽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애플이 말이야 세계 1위 기업인데 3.5%가 말이 됩니까? 3.5%, 마이크로소프트 2.6%, 구글 2.8%, 아마존 2.8%.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테슬라도. 와, 이거는 진짜. 엔비디아 다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텔마저 3%. 이 뭐 퀄컴 야, 진짜 대단합니다. 특별히 반도체 지수 자체가 미친 지수가 나왔는데 거의 5% 올랐어요. 4.97% 올랐고. 그래서 퀄컴 4.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1,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45, AMD 4.1, 엔비디아 7.96, 그리고 ASML도 6.56%.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대는 모든 게 정기화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세게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나 항상 안심하고 좋다고 생각될 때 내 뒷덜미를 잡는 애는 누구일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의 강세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네. 뭐라고 하셨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이죠. 입원율은 더 낮고 환자들에게 산소가 덜 필요하다는 점으로 미뤄 덜 심각할 수 있다.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증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중증도에 비해. 이거 우리가 계속 하던 얘기죠. 전염성이 강한데 치명률이 낮으면 그건 진짜 호재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거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미크론 좀 걸리게 해줘. 빨리 나 오미크론 좀 걸리게 해줘. 오미크론 걸리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심한 독감 정도 수준인가 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아직 뭐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러다 갑자기 전염이 커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럼 병원에 간다 사람들이. 게다가 뭐 나이 많으신 분, 뭐 60세, 65세, 60세는 요즘 젊은이지. 한 70세 이상의 고연령자들이 오미크론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 뭐 이런 뉴스 나오면 또 빠자작 하겠죠. 그런 변동성은 열려 있을 때 어찌되었건 시장은 이제 저거하고 결합된 것 같아.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좀 해. 이 코로나 이제 그만 좀 해. 라는 생각과 괜찮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진짜 괜찮아? 가 이렇게 섞이면서 주식시장의 폭등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 미국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자, 테이퍼링 속도는 2배로 올라갈 것이다. 테이퍼링 속도 2배로 올라갈 것이다. 자, 140억 달러인가요? 네, 100억, 40억. 이렇게 그 빼주고 있는 자금을 2배로 올릴 것이다. 그래서 6월달이나 아니라 내년 3월달까지 테이퍼링을 종식시킬 것이다. 네. 이것도 같이 다가오는 있는 거죠. 오미크론이 아무 문제 없고 경기 활성화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미국의 서비스를 자극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서비스와 서비스 관련된 고용을 자극하는 수준이 온다면 미국 연준은 단연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이 내년 6월이 아니라 내년 3월 안에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되겠죠. 그때도 이렇게 빵빵 올릴 수 있는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약간 시장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오미크론이 오히려 코로나 종식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만발하면서 모든 다른 악재들을 눌러버린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난처한 영역이 있죠. 채권 시장. 제가 그랬죠. 계속 채권 시장 지 좋은 것만 보네. 이상하네. 이 정도 아닌데 라고 했는데 채권 시장도 이 정도 되니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1.3%대의 10년물 국채 금리까지가 갔는데 다시 이제 금리는 1.5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1.482%. 일단은 올해는 1.5에서 1.6 사이 어디 즈음 정도가 적정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금리를 내렸죠. 즉 채권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1.482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장기물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번 피토할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드네요. 올해는 이대로 넘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저는 저 느낌으로 그냥 촉으로 왜 이렇게 말씀? 이게 제가 채권을 안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더 잘 보여. 얘네들 지금 오버하고 있다. 얘네들 또 약간 패닉이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오버했어요. 얘네들이. 지금도 약간 오버하고 있어요. 아직도 오버가 풀리지 않았는데 오버 코트 말고 오버 부스팅 됐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 미국 2년물은 지금 오늘 그 모든 연물 중에서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계산해 주시죠. 10년물은 1.482%고요. 2년물은 0.6932%예요. 우리 지난달만 해도 2년물 0.5%까지 올라왔어요. 0.4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0.7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0.6932%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10년물과 2년물 금리 격차는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러면 채권 시장은 뭐냐? 무슨 말이냐? 그래.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려. 그럼 니네 죽을걸? 경기 죽을걸? 니네 죽을걸? 이거를 아직도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그러나 제가 보기에 피를 토할 것 같다는 느낌은 뭐냐면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내년도 가봐야 알겠지만 인플레이션 요율이 좀 떨어질 거예요. 올해 빵빵 뛰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보통 어떻게 계산한다? 전년 대비 따지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따지니까 내년도 가면 올해 빵빵 뛰었던 인플레이션이 기고효과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그 기초가 높게 형성된 기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3%대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시점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더라. 근데 여기서 이 오미크론이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서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미국 경기가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미국 경기를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은 이제 내년도에 진짜 그 참치 유동원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버블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거죠. 진짜로.
진짜 버블 가능성이 생기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10년물, 즉 10년물이 낮게 유지되는 것, 즉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과연 내년에도 통할 것이냐라는 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그러지 않을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다들 지금 굉장히 눌러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인플레이션은 질이 조금 다른 인플레이션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푸는 부스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긴 한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경고를 좀 드리는 겁니다. 채권 시장이 너무 자기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상무 지표 몇 개 이거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채권 시장 약세, 주식 시장 강세, 그래서 위험 시장 강세가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이렇게 되면 뭐 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유가도 꽤 올랐습니다. 71.81달러까지 3%대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뭐 구리 가격도 0.5% 올랐고 비트코인도 5만 달러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네요. 5만 10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중에서는 그 호주 통화 같이 원자재 통화가 좋았는데 브라질도 오늘 0.6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달러와는 소폭 강세였는데요. 달러와 강세에는 유럽 약세가 있습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나오고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도 좋을 것 같고 오미크론도 괜찮으면 달러 강세가 내년 초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달러의 지수는 조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의미가 없어요? 달러의 지수상 달러 지수의 강세는 의미가 왜 없냐면 유로는 계속 약세일 테니까. 그럼 유로가 약세이면 무슨 말? 달러는 강세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 지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환을 제대로 못 읽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달러 강세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위안화하고의 연동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지준율 내리겠다고 했어요. 돈을 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6.364예요. 어제 6.37이라고 말씀드렸었죠. 6.364로 더 환율이 내려갔다. 즉 강세를 보여주었다. 원은 어떻게 돼요? 1176원 99전, 1177원이에요. 얘도 뭐 달러가 강세인데 1180원, 90원 이렇게 안 가고요. 달러에는 113.57이에요. 자, 그러면 엔과 원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100엔인데 한 1040원 내외잖아요. 근데 요 정도면 이게 원화가 특별한 약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엔화가 지금 약세인 거예요. 엔화가 약세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통화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다 상대평가잖아요. 100% 상대평가가 환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100% 상대평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엔화 대비 원화가 엄청난 약세냐? 그거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 상황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1200원은 한국의 위기라고 말하기엔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것과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안화와 연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 신흥국의 투자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통화 가치를 통해서 일부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은 뭐 지준율을 인하해서 통화 약세 요인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통화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고 거기에 한국 원화가 따라간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건 한국의 여건들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 그리고 이런 오미크론의 해소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 미국만큼 좋지는 않을지라도 11월 달에서부터 탈피하고 독자적으로 그냥 꾸준히 좋아지는 흐름들 갈 거고요. 또 하나 반도체가 이렇게 좋았으면 한국 반도체도 좋아야 되겠죠. 3위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오늘 4.1% 증가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4% 오르면은 난리 날 건데 한국 지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유로존 얘기를 드렸는데 유로존은 그 통화 쪽에서 계속 완화적인 통화를 취하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쉽게 그 강세로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유로가 통화를 이제 쪼개겠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같은 행동을 한다 하면 그때는 좀 빠르게 강세를 가겠죠. 그건 그냥 잠정적으로 그렇게 감안을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계절 조정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유로존 나왔는데요. 전분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2.2% 증가했는데요. 이번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9%입니다. 네, 굉장히 높게 떴죠.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코로나 때 죽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3분기 전년 대비 3.9% 오른 거 상당히 좋았고, 민간 소비가 그 중에서 4.1% 오르면서 GDP 상승을 견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12월 경기 기대 지수는 29.9가 나왔고요. 전월 31.7보다는 소폭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DI 지수가 연속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BDI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무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겠죠. BDI는 뭐예요? 건화물 운임 지수니까 대체적으로 원자재를 싣고 나르는 배값이 배 운임입니다. 근데 이게 쭉 엄청 올랐다가 폭락을 했다가 9거래일 연속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무부가 발표한 10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43억 달러, 17% 줄어든 67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연율 5.2%로 비농업 생산성이 뚝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떨어졌냐? 1960년 2분기 6.1% 감소한 이후로 최대폭의 낙폭. 비농업 생산성, 그러니까 비농업 생산성이면 그냥 일반 산업 쪽의 생산성이 되겠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아마 단위노동 비용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3분기 비농업 단위노동 비용이 전분기 대비 연율 무려 9.6%나 올랐어요. 2분기에도 8.3% 올랐는데요. 예상치는 8.4였는데 9.6% 올랐습니다. 노동 비용이 올랐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임금이 올랐다는 거죠. 임금이 올라니까 단위당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다. 임금이 오르는 건 무엇의 바로미터다?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 아니고 좀 다른 모양새다. 물론 돈을 많이 써서 그렇긴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는 건 확정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인플레이션이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서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서비스 소비로 연결이 되어서 미국이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경기까지 이끌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12월 8일 증시학도이 TV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